네, 안녕하세요. 산림과학과 윤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LMS 활용 우수교원 공유 워크샵에 생명환경과학대학을 대표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우수교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입사를 하였고요. 또한 뭐 연구자, 교수로서의 경력이 미천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우수교원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대신에 우리 생명환경과학대학의 막내로서 좀 그 총대를 맸다는 생각으로 발표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이 워크샵, 이 발표의 주제는 제가 가진 LMS 강의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를 생각해 봤는데요. 결론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유튜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즉 뭐 나중에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제가 한 뭐 여러 이제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여러 시도들이 있기는 하죠. 그것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제가 독창적이어서 창의적이어서 이렇게 한 거는 결코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의 그런 컨텐츠의 구성 양식들을 참고로 해서 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뭐 제 사례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많이 좋은 사례로서 활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교수님들께서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참고로 하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가 어떤 식으로 1학기 그리고 지금 2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지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맷입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제 지금 웹캠으로 말을 강의 설명하고 있는 것을 같이 띄워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넘기면서 설명하는 이 모습과 음성이 녹화가 되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도 여기 안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좀 더 부연 설명할 때 아니면은 뭐 밑줄이라든지 동그라미를 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이제 저의 기본적인 포맷이 되겠고요. 거기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저도 이렇게 기본적인 포맷으로만 강의를 하면은 지루한데 학생들은 또 얼마나 더 지루하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몇 가지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무 수목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에 대한 잎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 옆에 있는 것처럼 뭐 솔방울을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웹캠에다가 뭐 솔방울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뜯은 잎을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웹캠의 성능이 요즘에 상당히 괜찮아져가지고 글쎄요. 이렇게 작은 씨앗 같은 경우도 제가 웹캠에 이제 초점 컨트롤만 하면은 이거를 확대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잠깐 이제 영상을 중단했다가 초점을 조절을 했는데요. 초점 컨트롤만 잘 하면은 이렇게 작은 이 낙엽송의 씨앗도 확대해서 이 낙엽송 씨앗의 날개에 있는 줄무늬까지도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제 손톱의 때도 잘 보이네요. 여튼 이처럼 뭐 이 웹캠이 뭐 아주 대단한 장비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웹캠입니다. 이 기본적인 웹캠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강의에는 문제 없을 정도의 영상을 화질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직접 잎을 보여주는 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또 볼까요? 밖에 야외에 짐벌을 들고 나가가지고 야외에 있는 수목을 관찰하는 영상도 제작을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짐벌을 하나 들고 셀카봉을 들고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보면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다 아니면 이 나무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뭐 이것은 이제 저의 이제 학문의 특성상 나무의 모습을 잎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구가 꽃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제 좀 새로운 방법들로는 게스트를 모신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 오칠협회의 이사님을 모셔서 온나무 혹은 오칠 문화에 대한 특강을 했었는데요. 혹시나 여기 교양대학 교수님들 계시면은 이 우리 학교의 옷과 관련된 교양 수업은 하나 별도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꼭 제언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정도로 이 원주 오칠 문화 그리고 온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유익한 수업을 이 특강을 이 이종헌 이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마치 우리가 그 인터넷 방송을 보면은 합방 혹은 게스트 방송을 하는 것과 같은 포맷으로 여기 게스트를 모시고 그 주변에 저와 그리고 학생을 급하게 조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맷 안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을 하듯이 친근하게 특강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또 다른 포맷으로는 뭐 마찬가지 이걸 짐벌을 들고 밖에 나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있는 나무를 관찰할 때 저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중에서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학생과 같이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 대화하는 형태로 학교에 있는 나무 혹은 학교의 이 경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이 전부고요. 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이게 제가 뭐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 지금 이제 추천으로 나온 것들인데요. 뭐 각자 이제 교수님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마다 보시는 유튜브 채널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를 몇 가지만 한번 추려서 설명을 해보면은 광고가 나오네요. 네. 그리고 그 CBS에서 이제 김현정의 뉴스 쇼를 출근할 때 즐겨 보는데 이것보다는 저는 뭐 우리가 라디오 방송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할 때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한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시청자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시청자의 반응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즉 학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뭐 전화를 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지금 수업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는 생각으로 동영상 강의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정의 이 뉴스쇼를 보면은 이제 본방송이 끝난 다음에 댓글쇼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즉 본방이 끝나고 별책 부록으로 강의를 그 방송을 하는 건데요. 그냥 되게 편하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후일담 썰을 푸는 거예요. 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뭐 보이는 라디오 포맷을 수업에 100% 활용할 수는 없을지라도 저는 뭐 이와 유사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채널을 볼까요? 뜬 것들을 보면은 또 워낙 유튜브 채널 중에서는 전문적인 유튜브 채널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제가 좋아하는 악기를 리뷰해주는 채널인데 여기 이 두 명의 악기 연주자가 나와가지고 좀 썰도 풀면서 중간중간에 이 악기에 대한 스펙도 설명하고 시연을 하는 모습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뭐 이 악기에 대해서 평점도 매기고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가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 거의 정기적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걸 볼까요?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네, 제가 올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그 중고차를 구매할 때 좀 많이 봤던 이 영상 채널입니다. 이 닥신이라고 하는 그 의사 양반인데요. 보면은 이분이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인강 혹은 게임 방송의 형태죠. 본 화면을 띄워놓고 아래쪽에다가 본인의 얼굴이 나오도록 그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 기본적인 강의 자료의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기간 정도는 그리고 뭐 그것을 이제 PPT를 띄워놓든 아니면 유튜브를 그 인터넷 화면을 띄워놓든 사진 자료를 띄워놓든 간에 다양하게 여기 창에다가 띄워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제가 영상을 만들 때는 좌우가 바뀌어가지고 항상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쪽에 있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봐볼까요? 어떤 거를 보면 좀 참고가 될까요? 이분도 좀 기타인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의 방송을 합니다. 본방을 하고요. 본방에는 좀 뭐 썰도 풀면서 기타 연주에 대한 강의를 하는 거죠. 실제 강의를 하는 거죠. 일단 지금 말 그대로 그냥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18분짜리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에다가는 채팅창을 열어놔가지고 실시간으로 여기 구독자들의 반응과 의사소통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이래 1학기 때 이렇게 한번 채팅창도 띄워놓고 실시간 강의를 해보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대학 강의에서 뭔가 채팅창을 활용해가지고 아주 인터랙티브한 의사소통이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뭐랄까요, 채팅창에 그 시청자들이 뭐라도 되게 많이 써놓는데 아무래도 강의는 강의여서 그런지 아니면 제 역량이 그렇게 이제 채팅창의 반응을 끌어내는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별로 채팅창이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사용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인사말과 강의 끝났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인사말이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대학 강의에서는 한계가 있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보이는 라디오 혹은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생각으로 저는 강의에 임했었고 또 이러한 유튜브 영상들의 포맷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십시오. 교수님들 유튜버가 되십시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학 강의의 강력한 경쟁자는 인강 혹은 그 방송통신대학 강의 혹은 유튜버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이런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인강, 그 방송통신대학, 유튜버가 지금 일반적인 대학 교수보다도 훨씬 더 앞서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을 벤치마킹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유튜버에 있습니다. 그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좀만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LMS의 우수 사례 워크샵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혹은 실시간 화상 강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 교육혁신과 관련돼서 여러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PBL, Project Based Learning이 되겠고요. 또 이번에 이러한 특히 이제 학교 본부 차원에서 실시간 강의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동영상 녹화 강의보다는 실시간 강의가 우리 상지대학교 교육이 갈 길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전체 교수회의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실시간 강의냐 아니면 동영상 강의냐 아니면 PBL이냐 기존의 강의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것이 교육의 본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PBL을 하면은 학생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학생들이 더 많이 등록을 할까요? 학생들이 더 많이 충원을 할까요? 동영상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더 올라갈까요? 물론 그런 효과가 아예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제 학생 때를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정말 요즘에 그런 아주 세련된 강의가 아니라 하다못해 이렇게 고리타분한 책을 들고 강독을 하는 수업도 되게 좋았던 수업도 있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 강독을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강독을 하거나 그렇게 아주 세련되지 않은 최신의 교수법이 아니더라도 수업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교수법이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교수법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PBL이냐 실시간 화상 강의냐 그런 교수법들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에서 많은 이렇게 이제 교육 혁신과 관련된 정책들이 목적보다는 도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물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목적 자체를 직접 건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정책, 제도들은 도구를 활용해서 목적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교수법 중심으로 가고 있는 뭐 교육혁신 혹은 이러한 노력들이 분명 한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이 간과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본질은 결국에는 학생에 있는 거죠. 즉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교수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과연 학생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저는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PBL에서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고려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실시간 화상 강의에서 상지대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고려가 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상지대학교 학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결코 아니고 중위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가능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겠죠.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한 고려가 된 상태에서 이런 교수법이라든지 교육 혁신들이 되고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오늘 이 특강에서 얼마나 많은 교수님들이 제 이 초짜 교수의 말에 주목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학생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SSCI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바로 어제 따끈따끈하게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이 논문 되게 간단한 논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환경 의식을 7개의 집단으로 그룹으로 유형화했습니다. 보면은 environmentalist 환경주의, dissatisfied 불만족, inactivators 실천을 하지 않는 사람들, bystanders 방관자, honeybees 꿀벌 혹은 근검 저역을 하는 사람들, optimists 그 낙관, 긍정주의자, moderate 중도,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결국 제가 이렇게 클러스터를 한 이유는 우리나라 제가 이전 직장에서 국민환경의식조사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우리나라 국민들마다 각각 서로 다른 환경에 대한 태도, 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이제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는 그런 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뭐 아예 고려가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뭉뚱그려서 단일한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어서 정책이 집행되는 거죠. 물론 그것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연구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의식의 다양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 의식에서 환경 의식을 이렇게 7가지 유형으로 군집 분석을 활용해서 구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각 유형에 맞게 환경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형화를 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예만 말씀드려 볼까요? 그랬을 때 environmentalist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장 친환경적인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지식, 관심도 많고 또한 환경 실천도 많이 하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bystanders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실천도 안 하는 방관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사람을 구분하면은 친환경적이냐 아니면 반환경적이냐로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이분법을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중간에 있는 다양한 이해 관계들을 밝혀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ssatisfied라고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잠깐 비행기가 더 지나가가지고 끊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를 dissatisfied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해서 지금 불만족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피해라든지 등등 환경 오염에 대한 이 관심 그리고 경각심은 상당히 이 수위가 높은데 그만큼 이제 환경에 대한 태도라든지 실천이 이 환경주의자들만큼 따라가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집단으로는 이 inactivators 되겠는데 이들 집단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고 관심도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환경 실천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식과 실천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갭이 있는 그 간극이 있는 집단이 inactivators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분들이 사실 우리의 뭐랄까요 상식에서 아주 벗어나는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뭐 환경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일까? 그것을 확인하고 혹은 각 집단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 정책적인 수요, 니즈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이 각각에 맞게 맞춤형 정책 혹은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는 쪽으로 제언을 하려고 한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된 시사점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상지대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상지대학교 학생들 내에서도 다양한 유형화들이 가능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좀 뭐랄까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도 있고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도 있고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부를 잘 못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좀 저는 우리 학생들도 찾아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와 동기 혹은 학업의 장애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 혁신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학생의 이런 학업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형마다 그리고 그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상지대학교만의 맞춤형 지방대학교 그리고 중위권 혹은 중하위권 대학으로서의 특화된 방향이지 않나라고 이 초짜 교수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교육 수요자 조사, 교육 만족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결과들이 그냥 단일한 하나의 수치로만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뭐 교육 만족도가 3.4였고 내년에는 3.5가 되었습니다. 0.1이 증가한 것은 분명히 좋은 사실이긴 한데 그것 자체가 어떤 우리 학교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거든요. 뭐 3.5면은 뭐 4.0이 넘으면 우리가 아무것을 안 한 것도 아니고 3.5 이하가 되면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긴 되겠죠. 여튼 그 수치 자체만으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뭐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좀 더 학생의 니즈, 즉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교육의 고객은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의 수요, 만족도를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것이 설문조사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설문조사가 아니라 질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학생들과의 대면 인터뷰가 됐든 아니면 지금 평상시에 학생들을 많이 만나보셨던 교수님들 각각이 가지고 계시는 경험들, 노하우들이 잘 집약이 돼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 각각의 유형에 맞게 맞춤형 전략이 제공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지 교육 혁신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것이 교육의 본질인 학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저는 제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강의 시간이 지금 25분을 강의래 제 발표가 2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강의 혹은 실시간 화상 강의를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힘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감사합니다. 상지대학교 산림과학과 윤태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